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회전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다면체 배웠죠. 정다면체의 그 꼭지점,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들 다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반드시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회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배울 게 회전체입니다. 회전체. 자, 회전체가 뭔데요? 회전체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한 거냐면 회전, 돌린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진 그런 입체 도형을 우리가 이제 회전체라고 부를 건데, 도대체 뭘 돌렸을까? 어떤 도형을 이렇게 회전했길래 그런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전체에서 나오는 거 4가지 오늘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회전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존재해야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축이 될 만한 걸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칠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선을 회전 뭐라고 한다?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뭘 할 거냐면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번에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붙여 볼게요. 직사각형. 짠, 이런 모양. 아시겠죠? 얘 돌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또 뭐가 있냐면요, 사다리꼴. 짠,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도 한번 돌려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으면 잘 그려야 되는데 반원 있죠, 반원을 이렇게 반원도 한번 우리가 회전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아시겠죠? 자, 일단 뭘 회전시켰다고요? 얘는 누구? 얘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얘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얘는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그래서 얘 이름은 누구? 얘는 사다리꼴. 사다리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누구? 그렇지, 얘는 반원을 이렇게 회전시켜 볼 겁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4가지가 나온다고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를 돌렸어. 얘를 삥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린 거예요. 그럼 어디? 얘가 여기까지 오겠죠? 맞습니까? 돌리면 삥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은, 그렇지,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얘 이름이 바로, 얘 이름이 원뿔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뿔. 밑면의 모양이 뭐니까? 원이니까. 그리고 뾰족하게 생겼네? 그래서 원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사각형이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가 한 이쯤까지 오겠죠? 돌리면, 삥 돌리면 얘도 여기까지 오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또 요렇게, 얘는 따다다다가 아니라 그냥 쭉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밑면이 2개야. 그렇지? 얘는 밑면이 원 모양이니까 원. 근데 얘는 기둥 모양이네요. 그래서 원기둥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아이죠. 자, 마찬가지 사다리꼴도 볼까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까지 오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많이는 못 가고, 그치, 이거 간 만큼만 여기까지밖에 못 올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얘 이름이 뭘까요?
얘는 그쵸? 원뿔에서 잘라놓은 거죠. 그치? 원뿔을 이렇게 잘린 모양. 얘 이름은 원뿔대라고 합니다. 원뿔대. 뿔대. 뿔대. 여기다 뿔을 딱 올려놓으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은 뿔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예요 라고 해서 원뿔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쵸? 여기 있는 점이 한 이쯤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놔야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구의 중심이 있겠죠. 얘 이름 뭐라고요? 얘 이름은 그쵸? 공처럼 생겼어요. 라고 해서 구라고 부르는 거지. 구, 공구 한자 써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은 4마리예요. 그래서 이 4마리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번 잘라보고 싶은 거예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잘라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쫙 자를 수도 있겠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고 또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게 회전축과 수직이겠죠. 왜냐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이 되려면 90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자를 때와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와 그때 잘린 면을 우리가 2글자로 단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면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뭐부터 볼까? 회전축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 이쯤이면 보일까요? 이쪽에다가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 그럼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얘는 이렇게 잘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딱. 그대로 잘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쵸? 얘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르면,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얘 이름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는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얘는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생긴 애 나오겠죠? 요렇게. 왜 내려갔니? 이런 모양 나오겠죠. 이런 모양. 그래도 이렇게 자르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구는요, 자르면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는, 그렇지. 이렇게 원 나오겠네요. 원.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 뭐라고요? 얘 이름 뭐라고요? 얘 이름. 그치? 얘 이름은 이등변 삼각형. 얘 이름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그치? 얘는 직사각형. 얘는 직사각형. 그리고 얘 이름은 뭡니까? 얘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리고 구야. 잘랐어. 아, 얘는 뭐네요? 딱 봐도 그치? 원이죠. 원.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얘는 지금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 말고, 그럼 언제? 이번에는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랐을 때. 오케이. 회전축과 이번에는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랐습니다.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랐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갖고 여기에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얘 뭘까요? 그렇죠. 얘는 원이죠. 원입니다. 원. 마찬가지. 회전축과 수직으로 잘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도 누구야? 얘도 원이네. 원. 얘도 원이네. 그럼 얘는 어떤가? 얘도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랐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모양, 이거 뭐예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 얘도 원이죠. 다 원이네. 다 원. 마찬가지. 얘도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이니까 이렇게 잘랐어. 그럼 얘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겠죠. 이런 모양 나오겠네요. 아, 얘도 누구네? 얘도 원이네. 원. 맞습니까?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때와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를 때 차이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회전축과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자른 경우에는 모두 다 뭐가 나온다? 모두 다 원이 나온다. 근데 특별히 누구는? 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든 아니면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든 얘는 무조건 단면이 뭐만 나온다는 거 기억해달라. 무조건 단면이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어요? 되셨죠? 그치? 뭘 돌렸는지도 아시겠죠? 처음에 다시 정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얘 이름 원뿔인데 원뿔은 그치 회전축에다가 뭘 붙여서 그렇지 여기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붙여서 돌려버리면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도형이 바로 뭐다? 원뿔이었다. 근데 이 원뿔은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그때 나오는 애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그리고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잘라버리면 그때 단면은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그렇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회전축 옆에다가 붙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렸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지는 게 누구였다? 원기둥이었다. 그런데 이 원기둥인데 이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라버리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그때 단면은 뭐가 나온다? 직사각형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자르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다음 얘네요. 얘는 이름이 원뿔대였죠. 원뿔대는 누구 붙였죠? 그렇지 회전축에다가 사다리꼴 붙여놓고 삥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지는 게 누구였고? 원뿔대였고 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 단면이 사다리꼴이었다라는 거.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평행하겠죠. 이렇게 사다리꼴이었다. 그리고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자르면 그때 단면은 얘 또한 뭐다? 원이다. 마지막으로 구네요. 구는요 반원. 회전축에다가 반원을 딱 붙여놓고 한 바퀴 삥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도형의 이름은 그렇지 구였는데 구는요 특별하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든 회전축과 뭐 수직이 되도록 자르든 항상 뭐만 나온다? 항상 원밖에 안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도 볼 거냐면요. 전개도를 좀 보려고요. 전개도. 전개도가 뭐였죠? 그쵸? 전개도는 직접 이렇게 펼쳤을 때 얘네들을 쫙 펼쳐놨을 때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전개도였습니다. 그러면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건데요. 전개도를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전개도도 한번 볼게요.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개도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개도는 좀 잘 이렇게 얘를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입체도형의 특성이 좀 그래요. 입체도형의 특성이 좀 그렇고 특히나 도형에 약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펼쳤을 때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직접 그 모양으로 잘라서 다시 접어보시던지 아니면 직접 펼쳐보시든지 그런 방법을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갖고 이번에 볼 거는 뭔데? 전개도 볼 건데요. 얘네들의 전개도를 볼 건데 이 전개도는 일단 원뿔 얘를 전개하면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그 전에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한 가지만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좀 할게요. 한 가지 추가할 건데 우리 요 선 있죠? 이 선. 이때 이렇게 생긴 요 선 있죠?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이 선의 이름을 모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정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 선의 이름은 뭐다? 모선. 근데 이것도 모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도 모선이에요. 얘도 모선. 알겠죠? 선생님 이거 높이인데요? 맞아요. 얘는 높이가 모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도 모선. 그러니까 모선이라는 이름만 좀 기억해 달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전개도로 돌아와서 원뿔의 전개도 아실 거라 믿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초등학교 때 이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뭐가 있고요. 부채꼴이 있고 이게 이제 옆면에 해당하죠. 그리고 밑면은 누구니까? 원이니까 얘가 이렇게 원이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돌린의 원기둥.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전개했을 때, 그쵸? 위에 뚜껑, 동그라미, 아래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 두 개. 그리고 옆면이 생겼는데 옆면은 칼로 쫙 잘라서 쭉 펼치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었죠. 하고 이렇게 직사각형 옆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에 이제 밑면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그럼 사다리꼴, 얘는 이상한데? 얘는 원뿔 때는 어떻게 되죠? 얘를 전개를 어떻게 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를 이렇게 연장하면 뭐가 될까요? 원래 이렇게 연장하면 뿔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연장해버리면 뿔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잘라져 나간 얘가 바로 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만 도려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 원뿔대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윗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 윗부분이 떨어져 나간 애의 전개도가 얘잖아요. 이만큼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어떻게 됐구나,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원뿔 잘라져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원뿔이 안녕 하고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뿔 떨어져 나간 거니까 저거 떨어져 나가는, 이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죠. 원래 여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부채꼴이 되는데 이 부채꼴은 이만큼만 떨어져 나간 게 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 여기에 밑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펼치면 원 되니까 여기다가 조금 작은 원 하나 이렇게 더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원뿔대의 전개도예요. 전개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 군은 전개도가 없습니다. 군은 전개도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펼치었을 때 일정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일정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얘는 정해진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이거 입체도형을 배웠어요. 회전체를 배웠고 저번 시간에 입체도형들 배웠잖아요. 회전체도 배웠는데 얘네들 가지고 무슨 짓 할 거냐면요. 얘네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되겠죠 아마? 다음 시간에 이 입체도형들의 건널비, 이 입체도형들의 건널비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피, 입체도형이니까 부피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건널비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전개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도 이렇게 전개되고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놓고 그 모든 면에 뭘 구하면 넓이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의 넓이 두 개랑, 그렇죠? 직사각형 하나랑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끝나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전개도가 없어요. 얘를 펼쳐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건널비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얘는 모양이 있어야 내가 무슨 도형의 성질을, 도형의 넓이 구하는 어떤 그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구할 텐데 얘는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는 좀 신박한 방법으로 나중에 건널비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리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구죠. 우리 건널비라는 건 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얘가 공기랑 맞닿아 있는 모든 곳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구가 있는데 이 구를 무슨 끈 같은 거 있죠. 끈. 구를 끈 같은 걸로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말아갑니다. 촘촘하게 말아서 얘를 이렇게 계속 말아서 끝까지 말아가는 거예요. 짠,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실이었잖아요. 끈. 다시 얘를 쫙 풀면 여기까지 해서 자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실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 실을 모아서 다시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실들을 모아서 촘촘하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끈을 만드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실이 여기 얘랑 다 만나는 곳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의 겉부분을 감싸고 있던 넓이가 되는 거죠. 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실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근데 얘를 이제 원 모양으로 딱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이때 이 실의 반지름을 한번 재봤어요. 실의 반지름을 재봤는데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그치?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맞습니까?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 반지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 반지름? 얘 반지름이랑 얘 반지름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몇 배가 나오더라? 2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2배가. 사실은 원래 이거 더 크게 그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나오더라. 원래 여기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얘 원래 반지름이 뭐였다면? R이었다면 이때 이 끈 풀어서 다시 만들어진 얘 반지름이 2R. 몇 배? 2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원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원의 넓이. 근데 이때 얘 반지름이 몇 R이니까 2R이니까 이 R 자리에다가 2R을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곱하는 거죠. R제곱을. 근데 이 R이 몇 R이라고? 2R. 이거에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배가 되니까 R 자리에다가 나는 2R이라고 써놓고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도 제곱되고 R도 제곱되죠. 그럼 2를 제곱하면 얼마죠? 그쵸? 4죠. 4. 그 다음에 파이 갖다 써주시고 R도 제곱할 거니까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9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바로 뭘 구하는 공식이 된다? 그렇죠.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9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거라고요. 이렇게 구예요. 구가 있어요. 그래서 구가 있고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이 구에 뭘 구해줘? 겉넓이 좀 구해줘요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겉넓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 이용해야 된다고요. 4파이 r 제곱 이거 이용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얘를 뭐 전개 펼쳐서 얘를 펼쳤더니 뭐 원이 나오고 직사각형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쫙 펼쳤더니 전개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원의 넓이 2개랑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는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 4파이 r 제곱인데 r이 여기서 얼마?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의 제곱이 얼마죠? 9. 그러니까 9, 4, 36. 겉넓이는 36파이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게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여기 지우고 이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핵심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핵심 문제 익히기. 핵심 1번. 자, 핵심 1번. 자, 핵심 1번은요. 회전체를 골라줘 라고 했습니다. 회전체 누구?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은 누구냐면 기억은 9. 그리고 니은은 원기둥. 그 다음에 디귿은 사각뿔. 그 다음에 리을은 누구예요? 리을은 정육면체.
그 다음에 미음은 누구니? 오각불대. 오각불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읍은 원뿔대. 비읍은 원뿔대. 너무 쉽죠, 여러분? 원뿔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회전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쵸? 처음에 구예요. 그 다음에 원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뿔은 돼요, 안 돼요? 밑면이 사각형이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예, 안 돼. 탈락. 그 다음 얘는 정육면체는 사실 뭡니까? 정육면체는 사각기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밑면이 사각형이야. 너도 안 돼. 오각뿔 때는 밑면이 오각형. 아유, 말도 안 돼. 돌리면 무조건 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원뿔 때는 얘는 가능하죠.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그 다음에 핵심 2번. 자, 핵심 2번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회전체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회전체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1번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회전축인데요. 이렇게 붙어있대요. 짠, 이렇게 찍까 뭐 이렇게 붙어있나봐요. 얘 회전시키면 뭐 되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회전 여기 있는 거 반대쪽까지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얘는 누구예요? 그렇지, 원뿔이죠. 원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여기에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돌리면 이렇게 되죠. 이거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쵸? 이 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점은 여기까지 갈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은 이쪽까지 가겠죠. 이 점은 이쪽까지 가겠죠. 그럼 얘네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럼 이 점이 어디까지? 이 점까지 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점이 이 끝까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고, 여기 있는 점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회전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는 안 보이는 면이니까 점점점점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점점점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버리면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쵸? 그냥 우리 두루마리 휴지 있죠? 그쵸? 그 휴지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너무 간단한데. 다음 그냥 핵심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핵심 5번. 핵심 5번 문제는요.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네요. 지금 이렇게 생긴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렇게 붙였대요. 근데 여기에서 요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5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6이랍니다. 이렇게 회전시켰대요. 회전시켰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름이 뭐냐,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럼 일단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점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점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갈 거고, 얘도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점점점점으로 갈 거고, 연결하면 되니까. 얘는 뭐네요? 그쵸? 원뿔대죠, 원뿔대. 이름은 일단 원뿔대.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으로 잘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 만들어질까요? 그쵸? 자, 그럼 다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묻는 거니까, 그치? 이게 반이 산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그치? 8 되겠고, 그럼 이쪽은 얼마입니까? 6에 6만큼 더 가야 되니까 12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네요. 그쵸? 근데 높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5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겠구나.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8 더하기 얼마? 12 곱하기 높이 얼마? 그렇지, 5.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게 20이니까, 그쵸? 얘네들이 더한 게 20이니까 약분되죠? 그럼 10되고 10이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50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의 이제 건널비라든지 아니면 부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